실전매매 고래클럽 정영입니다. 오늘 또 현재부터 한 주가 다 지나가고 한 이틀만 지나면 또 6월달이 또 지나갑니다. 자, 강남권 손님. 네, MTNW 강남권선 정은주입니다. 자, 지금 증시가 일단 뭐 소폭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곧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전문가 공명 정주입니다. 제가 지수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많이 설명드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주 주반에 변곡점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이제 내일부터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황 설명 나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주가 지수는 전체 대변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종합주가 지수를 잘 봐야 되는데 본래 일봉은 단기로 보지만 긴 안목에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반드시라는 말이 앞에 들어갑니다. 주봉을 보세요.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 일봉 상태를 보면은 행보 등락, 점진적 상승, 지속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거래량, 투자 심리 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번 주가 며칠 남지 않았고 6월 달도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 이격률이 짧아요. 그러니까 5주선하고 이 하단 추세하고 현재가하고 5주선하고 이격률이 짧습니다. 그래서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현재 이번 주는 5주선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소음선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하락을 지향한다. 또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항되니까 급격한 상승보다는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점진적 상승세.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려와도 좋고 올라가도 좋고 관계없습니다. 단지 밑에 보시면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지만 현재 투자 심리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옆으로 행보할 때 급격하게 쫓아가는 형태는 아직은 아닙니다. 단지 매수 신호는 계속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자, 장기 월봉 상태를 보면 이번 달 이틀뿐이 남지 않았는데 현재 보면 추세는 전환이 되어 있고 이번 달 종가 개념으로 5개월 이동편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더욱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투자 심리 50 와 있고요. 단기 지표도 현재 살짝 아름다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코스닥을 좀 볼까요?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상태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상승 전환이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문제는 이번 주, 이번 달 어떤 호재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역시 상승으로 가빠른 상승세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주봉 상태에서 현재 너무 그렇게 급격한 상승보다는 행보 등락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일봉에서 보면 현재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5선 밑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급등할 적에는 다음 날 항상 5선 지지를 받을 적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5선이 붕괴된 날로부터 오늘 3일째 또 3일째, 5일째, 7일째, 9일째, 11일째 이게 파동의 변곡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3일째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았네요. 하지만 약세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하락 중에 나올 때는 하락 지속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일 모레 정도 역시 좀 십자선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은 해볼 수 있겠죠. 현재 단기 지표는 무릉도에 붕덩 빠져가지고 다시 우상향 전환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번 주 내로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 항상 이번 달 주도 끝나고 주말도 끝나고 월도 끝나기 때문에 이번 주말, 월말 어떤 변곡점에 좀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선생님. 예, 일단 미중무역 협상의 본질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본질은 협상을 무역에 대한 적자 때문에 협상을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 때려잡기죠. 중국이 워낙 컸기 때문에 패권 국가로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좀 압박을 함에 따라서 중국의 어떤 힘을 좀 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무역 협상에서 전적으로 지금 금방 합의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내년도 재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미국은 바로 세계 1인자다. 이런 것들을 힘을 과시하면서 재선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줌에 따라 지지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라든가 재선할 때까지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래서 합의가 전적으로 당연히 안 될 가능성이 많고 다만 일부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관세 인상을 일단 막아내면서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은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적인 합의를 당연히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급격한 급락이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 이런 거보다는 현 시점에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수급이 어떤 수급이 나오느냐, 외국인들, 기관들, 개인들 수급 보면서 급격한 어떤 수급이 안 좋아지면 합의 불발, 그리고 수급이 좋다고 한다면 전격 합의 이런 거보다는 일부 합의 속에
관세만 인상하는 것을 좀 늦추는 관점에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급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수급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경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흑산병이 나왔던 음봉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조정이 좀 대비하겠지만 돌파할 경우에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일단은 22선에 대한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편안한 종목 장세 하되 주말에 변곡점의 수급을 보고 변곡점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2선에 대한 붕괴에 따른 추가적 조정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있지만 재차 이런 뭐 고점과 고점이은 저항권을 돌파를 하면 그때는 상승 여지를 열어두시고요. 22선에 대한 회복 시 그때는 좀 더 우리가 종목 장세는 편안하게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22선 안에서는 항상 조정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일단 좋겠죠. 근데 이제 연속적으로 하락을 또 했기 때문에 뭐 종목 장세 일부 한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뭐 좋은 종목들은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수급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또 중국 같은 경우 너무나 지금 힘든 과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뭐 협상 과정에서 어떤 큰 어떤 좀 미국한테 어떤 뭐 제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제의를 하기보다는 미국에서 하는 어떤 행동에 받아들이는 수순이 되면서 증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일부 연속적 하락에 따라서 일부 좋은 종목들은 매매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지만 일단 22선 회복되기 전까지는 너무 무리한 매매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좀 지수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코스닥만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이평선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요. 아직 정배열은 아닙니다. 역배열은 돼 있지만 이 200일선 부근은 241선, 뭐 100일선 이런 이제 이평선들이 많이 이제 일본과 이격을 좁히면서 밀집돼 있죠. 만약에서 호재만 나오면서 일본만 이제 장기평선 돌파하면서 위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 잘하면 밀집 국면 속에서 중장기 정배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위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 3천억 달러 관세를 어느 정도 인상을 보류하는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또 나온 얘기를 보면은요, 미국 재무장관 문우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 중국과의 이제 무역 협상이 거의 마무리 90% 단계까지 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 시장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도 이미 아래쪽으로 방향이 꺾였고요. 그리고 수급도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지수 하락폭이 이제 둔화되면서 주반 반등을 기대하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수 반등 시에는 코스닥 역시 IT 자동차 업종을 조금 더 주목하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그만큼 비트코인이 1,30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앞으로 가상화폐보다는 역시 블록체인 쪽에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8월 달에 또 삼성 보안기술 포럼이 8월 달에 또 열릴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8월 전까지는 꾸준한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관심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 반등 주면서 올선 회복하면 역시 주반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선 이 하단 추세의 부근을 월봉상 640포인트대의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이 7월 달에 이뤄진다라고 하면 역시 월봉상 상단 추세,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950포인트대 부근까지도 추가 반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2017년도 하반기 때 영광을 잘하면 올해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금리나 기대감과 더불어서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연기금 수급 동향 그리고 외국인 수급 동향을 잘 체크해가면서 바닥에서부터 역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거래량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리네님. 자, 주식은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주식은 때를 사는 것이다.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방향성을 잘못 잡아갖고 내동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 이 통신 장비 제조 업체 중에서 이노 인스트루먼트를 좀 볼까요? 이 바닥의 관점, 이 바닥의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바닥이냐 아니면 침체권에서 올라오는 것이냐. 이 종목은 현재 침체권에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침체권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래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래량이 연속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현재 우상향 3 바닥은 시원하고 추세는 전환되고 있지만 현재 투자 심리는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단기 지표도 50이야. 이럴 적에 내일부터 거래가 안 따라주면은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기간종을 좀 더 볼 수가 있겠고 또 저점을 신뢰성이 없으니까 다시 또 붕괴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거래가 연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역시 상승세로 갈 수 있겠죠. 자, 진정한 바닥의 관점은 고래 기법에서는요. 이 720m입니다. 위에 있죠. 720을 돌파 지지를 받을 적에 그때가 진정한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는 침체권에서 바닥의 관점을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침체권을 벗어나는 거죠. 이럴 때 거래가 연속성이 늘어나야 됩니다. 또 오늘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내일 5일선 지지를 받고 이틀째죠. 짝수죠. 3일째 방향성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방향성이 위로 재패야지 밑으로 재패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3박자 관점, 5일선 회복 지지받고 가냐 못 가냐, 또 추세 돌파 지지받고 가냐 못 가냐, 추세가 전환됐다면 추세 전환 지지받고 다음에 가냐 못 가냐, 항상 3박자를 잘 보시기 바라고 현재 시점에서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번 주죠. 역별 상태에서 이번 지난주래요. 5주선 지지받고 우상향 쌍바닥 시원한 상태에서 아래 위에 꼬리다 소양선 추세가 바짝 붙어 있죠. 위에 팔아벌리기. 그래서 거래가 이번 주 늘어나면 심리가 올라오고 단기 지표가 5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역시 상승 전환 시도형이다. 바닥 탈출 시도형이다. 진정한 바닥의 관점이 아닌 침체권의 바닥을 탈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이번 달 종가 한 이틀 남았죠. 이번 달이. 그래서 5개월 이더부터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역시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고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돌파 지지를 받으면 그때가 추가 매수 관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투자 심리가 50이야 단기 지표 50이야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급등할 때는 항상 쫓아가면 행보 등락 약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봉에서입니다. 급등하면 요 상단 추세가 있네요. 7,700원 정도가 저항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는 쫓아가지 말고 다시 되발라 요 대기 매물대 지지를 잘 받으니까 6,300원 정도가 장중 매수 적정가. 손절가는 전일 저점이 손절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선님. 네, 우리기술 투자 어제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텐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 특히 지금 핫하게 뉴스가 나온 것이 페이스북 코인 나온다 해서 페이스북 코인 요거 때문에 좀 많은 핫하게 지금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기본적 마인드가 이런 페이스북을 비롯한 애플, 삼성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의 진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부정적보다는 긍정적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매매하는 방법을 일단 잘 익히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이 바로 이평선 자체가 완벽한 정별을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거를 헐헐 날아가는 기러기 차트의 모양을 갖췄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올라가다가 하락으로 꺾이죠. 그래서 중간에 살펴보면서 기준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지 무조건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에 거래가 감소를 띠고 있는 모습 속에 소폭의 등락은 큰 문제 없이 상승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장,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120분 분봉상 이렇게 여러 번의 봉이 겹쳐 있는 모양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있죠. 이럴 때 바로 이제 이 박스권을 이탈한다. 최저가 바로 4,370원을 깨면은 이 박스권 등락을 깨는 거기 때문에 최저가 4,370원 붕괴 시에는 이제 조정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겠지만 그때까지는 상승 기조의 유지 관점에서 흐름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면 상태 위에 매물이 없는 신고가 패턴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기조가 꺾이기 전까지는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이번엔 제가 이제 보안 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제 K사인이라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 또 설명드릴 종목은 역시 제가 주연테크라는 종목을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최근 들어 이제 가상화폐 이제 발행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 가상화폐 발행 내년도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좀 서서히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K사인 같은 경우는 시간의 단위가서 좀 소폭 상승세가 이뤄졌는데 아마 내일 만약에 1,700원대 후반대죠. 721선 부근, 1,760원대 부근을 돌파한다고 하면 내일 첫 돌파 국면이 되겠죠. 무엇보다 삼성, LG, SK, 롯데 같은 대기업 쪽에 아머 솔루션을 공급하는 또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또 사물인터넷 관리 기기도 개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종목 721선 돌파와 함께 20개월 이평선 이제 막 회복 국면 속에 있기 때문에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위치이죠. 일단 최근 들어 대량 거래 시연됐던 고점 부근 2,090원대 부근을 역시 중장기 저항권 돌파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삼성 쪽에서 이제 8월 달에 보안기술 포럼이 또 열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블록체인 관련주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721선을 돌파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K사인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연테크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이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5월 21일 날일 거예요. 그날 제가 이 자리에 이 고수 시즌 3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벌써 1개월 넘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장 끝나고 시간의 단일가도 상한가를 좀 들어갔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아래 꼬리 소양산 형태 강세일봉이 나왔죠. 일단 PC 제조 판매 업체인데 일단 대규모 180억 가까이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마 내일장 같은 경우 좀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 종목도 이제 VR, 이제 PC방 같은데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사업을 또 확대하고 있는 종목이죠. 일단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채굴을 위해서 역시 또 비트코인 관련 또 PC, 가상화폐 채굴 PC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이제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죠. 일단 최근 들어 이제 바닥권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완료한 또 기업이죠. 최대 주주 대상으로 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바닥에 있을 때 최대 주주가 3자 배정 유상증자 들어오는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연테크 금일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과 함께 장기는 월봉 차트가 중요하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항상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이 파라볼릭이 계속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밑에서 딱 하나 나올 때를 주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난달부터 그래서 주목을 했던 거고요. 이제 이번 달에 20개월 이평선 돌파하면서 월봉상 적산병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도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가고 MACD가 이제 상승 기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월봉 차트 매우 양호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앞으로도 72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향후 중장기 이제 저항권은 저 750원대 이 부근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일단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그 고점 5월 20일 날 고점을 내일부로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 매매를 좀 더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강남크 소님. 네, 방금 주연테크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채굴하는 어떤 컴퓨터가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그래픽카드의 수요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제이션 시스템즈도 강세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자체를 크게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붐을 좀 이루고 있다. 전에는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지만 가격이 예전에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1,300 넘어가면서부터 바로 어제부터 이 비트코인 관련주의 제이션 시스템즈가 움직임에 따라서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붐을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 시점에서 지단지교 시큐리티도 설명드릴 텐데요. 지단지교 시큐리티 역시 블록체인 관련주에 속하는 종목이죠. 즉 비트코인의 강세가 나면서 같이 움직이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을 만약에 매매했다면 이렇게 했었어야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신저가가 쫙 내려오는 거 있죠. 이런 거. 그런 신저가가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종목이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가 이번 달 터지면서 생명선, 20개선 초돌파할 때는 따라붙어도 되는 거거든요. 월봉이 이제 시작 국면에 MACD 오실레이트 추세도 이제 시작이죠. 심의도 50, 60에서 이제 올라감에 따라 이제 전반적인 시작인데 이렇게 신저가가 쭉 내려가다가 거래가 최고로 터진다는 건 만약에 거래량이 안 터지고 소폭이라 한다면 좀 강한 모습은 아니겠지만
왜 만약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릴 주식이라고 한다면 거래가 터지지 않았겠죠. 거래가 터졌다는 건 본격적인 상승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는 일단 여기서 시작이다라는 개념이지 이번 한 번의 단발성은 일단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봉 차트가 역별 상태에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신규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향후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한다거나 오늘 장중에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린혜 전문가님. 자, 저는 현대 바이오를 좀 볼까요? 전에도 언급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췌장암 치료법에 대해서 발표 소식에 아주 강세를 보이고 상한가 빵 들어갔네요.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매매 전략 필수 적에는 항상 이전 저점, 그러니까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이탈한다든가 우상향 추세가 이탈하든가 그럴 때는 손절을 하겠지만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손절매 어떤 시점이 없죠. 그래서 이제 기나긴 기간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사가 빵 돌면 거래가 늘어납니다. 근데 올라갈 때 사가 칠 때는 반드시 거래가 늘어나죠. 이렇게 거래가 늘어날 적에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 이 우하향 추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하향 추세를 돌파하는 신고가 패턴에서는 우리가 항상 신고가는 따라잡아라. 근데 이 바닥에서 신고가 칠 때 따라잡는 것이지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올라갈 적에는 우리가 따라잡을 적에는 5일선 손절가를 설정해놓고 또 우하향 추세가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점진적 추가 상승세는 예상이 되지만 항상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항상 예를 보면은 주봉이 있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우하향 추세가 잘 살아있네요. 대기 매물대 지지받으면서 살아있지만 다음 주 또 시가야 반락할 수가 있죠. 주식은 항상 돈을 갖고 기다리면 반락, 조정을 줄 적에 저가 매수가 좋고요. 항상 추격 매수는 좋지 않고요. 장기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현재 하나, 둘, 셋, 넷 4개월 연속 올라왔죠. 다음 달에 5개월째가 시가 이상에서 한번 조정권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예상이 됩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강남선님. 예, 현 시점에서 종목 장세가 계속 급등주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수익률을 못 올리게 된다면 좀 아쉬운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긍정적 분위기로 또 바뀌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회를 잘 엿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 끝나고 나면 8시에 정주 전문가가 그리고 강남근손이 10시에 공개 방송 통해서 MTNW 검색을 치시고 오시게 되면 자세한 설명을 제가 또 한번 드릴 건데요. 당일 내일 바로 급등이 가능한 주도테만 설명 드릴 거고요. 또 강연회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특별하게 오프라인 강연회가 분당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분당 설명이 또 나가겠지만 오후 2시에 오시게 되면 자세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아주 임팩트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제가 일단 이번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전문가님. 예, 지금 방송 끝나고 제가 MTNW 검색하시게 되면 바로 홈페이지에서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처럼 바로 이제 8시 이후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금요일 날 장중 공개 방송을 8시, 오전 8시부터 해서 15시 30분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금요일 날 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제 반도체, 전기차, 블록체인, 또 핵심 주도주 관점에 있는 종목들 많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린혜님. 자, 주식은 항상 돈만 갖고 기다리면은 매수 기회가 주어진다. 매수 기회가 주어질 적에는 항상 저가 매수, 주력 분할 매수 관점에서 움직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제가 또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절대 올라갈 적에 추격 매수서 물리지 마시고 성소자 빌어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